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 사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진짜 현 시점에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안토니오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까지 올 거라고는 네. 아무도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즌이 끝난 이후 시점부터 지금 뭐 한 6개월, 7개월 사이에 안토니오 브라운은 정말 여러 가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팀을 2번이나 옮기게 됐습니다.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애초에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있을 때 지난 시즌 후반 이 감독과 이제 선수단과의 좀 불화가 있었던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여서 더 이상 나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오클랜드 레이더스로 이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구단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이가 회복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서서 네. 피츠버그도 이제 트레이드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트레이드 초반에는 뭐 시장을 한번 봤죠. 네. 스틸러스가 시장을 보면서 원래는 한 1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좀 원했었는데 사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루머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되진 않았지만 네. 뉴잉글랜드가 1라운드 픽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라이벌 팀에 팔지 않겠다라고 그랬죠. 라고 네. 하고 뭐 사실 더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장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오클랜드로 트레이드가 되는데 네. 네, 그 가치는 사실 팀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가치였죠. 네. 3라운드 한 장, 5라운드 한 장 이렇게 이제 2장을 받고 트레이드를 하게 됐는데 트레이드가 된 이후에 이제 프리시즌 훈련에 불참하고 그리고 이제 헬멧 문제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땡깡을 피웠다. 그렇죠. 나 안 해! 뭐 이러면서 이제 땡깡을 피우면서 이제 오클랜드 구단과도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헬멧 사건도 있었고 발이 동상을 입어서 네.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기 힘들다. 그 치료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헬멧 규정이 이제 리그에서 바뀌면서 이제 안전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선수 네. 안전 차원에서 계속 헬멧들을 안전을 점검해가면서 그 까다로워진 규정을 통과하는 헬멧들만 선수들이 경기 중에 착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했는데 안토니오 브라운이 프로에 데뷔해서 기존에 쓰던 계속 쭉 쓰던 헬멧이 이제는 그 안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금지가 됐죠. 금지가 되면서 헬멧을 바꿔야 되는데 본인은 계속 이제 고집을 한 거죠. 네. 나는 그 헬멧 쓸 거야. 라고 고집을 하면서 그거 안 되면 나 안 뛰어라고. 나 은퇴할래 뭐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네. 결국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단과의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안토니오 브라운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너럴 매니저 마이크 메이악과도 이제 싸움을 했어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일인데. 그래서 마이크 메이악도 올해 이제 처음 부임해온 단장이기 때문에 본인 취향으로 이 팀을 이제 모습을 막 갖고 가려고 그러는 이제 입장인데 그런 어떤 체제하에 좀 이렇게 수긍하지 않고 네. 반항하는 그 반항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규율을 어기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충돌을 빚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 메이악에게 크래커 이제 뭐 약쟁이 네. 이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던 안토니오 브라운이 결국은 이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팀 훈련 불참 네. 그리고 이제 팀 문화에 저해되는 어떤 행동들을 했다라고 해서 네. 팀에서 이제 벌금을 이제 부과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징계로 뭐 첫 번째 주 경기를 못 뛰게 하느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사과를 했고 이제 경기를 다시 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존 그루든 감독과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안토니오 브라운이 결국은 이 오클랜드 구단에서 지난 시즌 이 스틸러스에 있을 때 개런티가 됐던 머니를 완전히 스트립,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런티 머니가 완전히 날아가니까 안토니오 브라운도 뚜껑이 열렸죠. 그게 거의 한 3천만 달러 가까운 돈이거든요. 2,912만 5천 달러. 이 개런티가 됐던 머니가 완전히 날아가면서 안토니오 브라운도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이제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믿을 수 없는 선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의 어떤 그 재정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개런티 머니를 이제 무효화시키는 이런 장치를 이제 트리거 시킨 거고 또 앤토니오 브라운 입장에서 그건 이해됩니다. 본인이 개런티된 거는 본인이 이제 어쨌든 약속받은 건데 그렇죠. 그게 무효화되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한 경기 한 경기 뛸 때마다 주급을 받는 형태로 연봉이 아니라 주급을 받는 형태로 이제 받으면서 뛰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내가 그 정도의 선수냐
그렇게 사실 이제 안토니 브라운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여전히 능력만 놓고 봤을 때 리그 탑3 안에 꼽히는 리시버잖아요. 그렇죠. 필드 안에서의 어떤 그 역량만 보면 뭐 진짜 뭐 탑3는 당연하고 네. 뭐 리그 최고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나 방출 시켜줘. 나 여기서 못 뛰어. 나 너네랑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방출을 요구를 했고 결국 이제 방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이제 예전에 랜디 모스를 데려갈 때 어떤 그런 모습을 연상을 시켰기 때문에 뉴잉글랜드가 또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농담처럼 나왔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1,500만 달러 그것도 이제 1,000만 달러를 개런티를 하면서 이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1년 계약이죠. 음. 원래 이제 앤토니오 브라운이 가지고 있던 계약은 이제 단연 계약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뉴잉글랜드로 갈 때는 1년 계약을 받고 갔는데 사실 이제 뭐 농담처럼 뉴잉글랜드가 나왔다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농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앤토니오 브라운이 그 피츠버그 때부터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를 거쳐가면서 일으켰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게 팀에서만이 아니라 리그 전체가 보고 네. 팬들이 다 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목하고 있으면서 음. 아 앤토니오 브라운이 어떻구나 이 선수를 영입해가면 어떻겠구나 라커룸에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걸 모두가 다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팀들이 만약에 앤토니오 브라운이 풀리면 자유계약으로 풀리면 우리가 데려가서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팀 라커룸이 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팀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몇 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팀이 사실 이제 뭐 누가 봐도 그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그 라커룸이 컨트롤되고 네. 선수들이 그 규율에 잘 따라서 움직이는 뉴잉글랜드라는 이제 어떤 그런 팀이 있고 그 외에 몇 개를 더 뽑아오자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시애틀도 하나의 후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팀들을 놓고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언론에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만약에 안토니오 브라운이 풀린다 그러면 데려갈 팀이 뉴잉글랜드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했던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도 굉장히 좀 큰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풀리고 나서 뉴잉글랜드와의 이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잉글랜드에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 그리고 다른 팀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제 계약이 되고 이제 1주차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트레이드로 이제 디메리어스 토마스를 이 뉴욕 제츠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안토니 브라운 성추문이 이제 좀 휩싸였는데 안토니 브라운 선수가 이제 성폭행 혐의가 터지면서 이제 경찰에 이제 수사 대상이 됐고 결국은 이제 잡혀갔다 이런 얘기까지 떴는데 안토니 브라운은 이제 이 루머에 대해서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자신의 유명세와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이라고 이제 성명서를 오늘 냈어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이어진 바는 확인된 바는 이제 성명서까지가 단데 여기서 이제 향후 어떻게 이어지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일단 처음 그 소식을 이제 오늘 접하고 이제 네. 드는 생각은 참 안토니오 브라운은 양파 같은 존재다. 까도 뭔가 새롭다. 네, 계속 네. 새로운 게 나온다. 그래서 진짜 뉴잉글랜드 가면은 사실은 물론 이제 뉴잉글랜드 가서 벌인 일은 아니죠. 지금 나온 그 소식은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거를 이제 고소당한 거니까 뉴잉글랜드 이전의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정말 팀을 옮긴 후에도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구나라는 게 일단은 놀라웠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 거냐라는 거를 전망을 해보면 사실 이 사건의 진짜 속내는 아무도 모르죠. 당사자들밖에는 모르는데 이제 본인하고 이제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뭐 여자인데 네. 그 여자분하고 한참 뒤에 뭐 연락이 끊겼다가 한참 뒤에 이제 뭐 트레이너 관계로 만나서 이제 뭐 친분이 있다가 세 차례나 뭐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제 여자분이 이제 소송을 건 거죠. 네. 근데 어쨌든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이런 이제 형사 조치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법적인 조사 절차를 거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어떤 확실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네. 뭐 범죄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쨌든 계속 이제 그 재판 과정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결이 나와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형사 그렇죠. 판결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될 거고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NFL 규정상 NFL은
따로 조사를 또 하잖아요. 따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그 사법 행위에 연루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네. 리그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사법적으로 어떤 그 페널티를 받지 않더라도 리그에서는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즈키엘 엘리엇. 이즈키엘 네. 엘리엇. 근데 2년 전에 엘리엇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제 여자친구하고의 사건에 있어서 여자친구가 이제 폭행을 당했다. 네. 근데 이제 성적인 건 아니고 이제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쳤는데 법적인 판결 결과 무죄다라고 네. 판결이 나왔지만 리그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거는 리그 규정상 페널티 대상이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6경기 여섯 출장 경기. 정지가 부과됐고 그런 이제 조치가 내려져도 그게 또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엘리엇도 그때는 사실 어필을 했었다가 그 어필한 결과가 또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제 6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는데 지금 어쨌든 브라운도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네.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형사 조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긴 싸움이 시작될 거고요. 이게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NFL에서 또 그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럼 사실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그럼 뉴잉글랜드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뉴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무시하고 그냥 뛰게 해도 됩니다. 네. 다만 뉴잉글랜드처럼 그 내부 라커룸 규정이 타이트하고 네. 선수들을 정말 하이 스탠다드로 이렇게 관리하는 팀 입장에서 이런 스캔들에 휘말린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할 거냐 그런 건 조금 주목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출장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법원에서 이제 공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선수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뭐 경기 출장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구단 측에서 어떻게 이 선수를 관리를 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뉴잉글랜드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적인 판결이나 리그의 판결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대처를 하겠다 싶어서 극단적으로 선수를 다시 방출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계약을 무효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개런티가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계약 1,000만 불이 개런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또 무효화되는 뭔가 트리거 조항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건 아직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아직 미지수인데 만약에 그런 조항들이 다 있어서 이걸 또 무효화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방출한다.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뉴잉글랜드가 뭔가 진짜 유죄로 검증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선수 그냥 뛰게 하겠다. 네. 라는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은 사실 1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뉴잉글랜드가 우리는 그거 나올 때까지는 아무 조치 안 취하겠다. 그러면 올 시즌 그냥 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1년 계약이니까 올 시즌 끝나고 나서 결과 그때 보고 있죠. 또 결정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지금 만약에 올 시즌만 놓고 본다 그러면 네. 뉴잉글랜드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이 사가가 흘러가게 될지가 참 전 너무 궁금하고 자, 네. 하루하루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나서도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걸 한 분께서는 이제 뭐 이 촬영하는 날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나날이 새로운 소식이 나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사가만 좀 집중적으로 다뤄서 빨리 이제 좀 업로드를 하려고 이 사가에 대해서 따로 다루게 됐는데 참 어떻게 이 사가가 흘러가게 될지 너무 흥미진진하고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뉴잉글랜드가 앤토니오 브라운을 데려간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뭐 다들 이렇게 언론에서 좀 추정을 해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뉴잉글랜드 같은 팀이 물론 이제 라커룸도 강하지만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뉴잉글랜드가 예전에도 보면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꺼려지는 문제아들을 뉴잉글랜드는 데려가서 네. 잘 팀에서 이렇게 좀 갱생시킨 네.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러닝백 코리 딜런이 있었고 더 유명한 이제 와이드 리시버 랜디 모스가 있었고 뭐 최근에 조시 고든이 있고요. 조시 고든도 있고 또 전에 사실 리시버들이 대부분인데 네. 또 챗 존슨 아시죠? 시시내티에서 뛰었던 이제 뭐 사실 괴짜들이고 네. 이런 선수들을 사실 라커룸에서 웬만큼 강력한 규율이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컨트롤하기 힘들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데려가서 뉴잉글랜드에서 또 나름 잘 뛰었단 말이죠.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 중에
채 존슨은 조금 이제 너무 전성기를 넘긴 나이에 음. 갔다가 이제 뭐 금방 방출됐지만 나머지 뭐 코리 딜런, 음. 뭐 랜디 모스, 자시 고든 이런 선수들은 정말 기존에 있던 팀에서 볼 땐 야, 제가 저기 가서 저렇게 하네. 라고 할 정도로 배신감 느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과 그 라커룸 분위기에서 이렇게 해내더라. 근데 이제 과연 앤토니오 브라운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계속 뛰게 한다 그러면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계속 저희가 NFL에서 계속 이제 전에 있었던 사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유사한 사례는 예전에 NBA에서 데니스 로드맨이 생각이 납니다. 아,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NFL에서 이 정도로 악동이 있었나? 라는 걸 아무리 거슬러서 생각해봐도 없어요. 이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NFL에도 여러 이제 문제들 많죠.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카우보이스에도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 정도로 매일매일 사고를 치면서 언론에 등장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굳이 찾아보자고 그러면 이제 뭐 그렉 하디라고 혹시 아세요? 그렉 하디라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에 있었는데 이 선수도 뭐 여자친구 폭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출전 정지 1년 동안 출전 정지 그랬다가 이제 그게 풀려서 이제 복귀할 수 있었는데 누가 데려갔느냐?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데려갔는데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방출돼서 결국은 지금 UFC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생각을 해봐도 안토니오 브라운급의 이런 사고뭉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종목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90년대에 데니스 로드맨이 사실 샌앤토니오 스퍼스에서 뛰다가 96년 시즌을 앞두고 시카고 불스로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것도 이제 다 루머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도는 루머들을 보면 샌앤토니오 스퍼스가 데니스 로드맨을 시카고로 트레이드한 것은 시카고에 가서 라커룸을 흐려라 라는 목적으로 트레이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사실 돌아보면 데니스 로드맨이 가서 조단 피펜하고 네.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 후에 팀의 3연패를 이끌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본인이 이끌었다고 하긴 그렇지만 거기 가서 팀에서 조용히 지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어쨌든 그 팀 안에서 녹아들어서 시카고 문화 안에서 녹아들어서 팀에 기여를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도 보면 지금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거를 시카고가 데니스 로드맨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그 뉴잉글랜드가 안토니오 브라운을 데려갈 때 그 자신감과 비슷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게 리그 최고 선수가 있고. 그렇죠. 그 최고 선수만이 아니라 그냥 고트죠, 고트. 네. 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정도 급의 감독도 있고 네. 예전에 시카고도 보면 당연히 이제 고트, 마이클 조단이 있었고 필 잭슨이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감독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보면은 톰 브레이디라는 고트가 있고 그리고 벨리책이라는 정말 뭐 감독계의 고트죠. 네. 이런 리더십이 있는 하에서 앤토니오 브라운을 잡아서 통제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가서 녹아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앤토니오 브라운 같은 선수들의 특징을 보면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앤토니오 브라운은 사실 어떤 선수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 대학 때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고 NFL 드래프트 될 때 6라운드에 드래프트 돼서 온 선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리시버들보다 뒤처지게 평가를 받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 상당히 이제 잘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선수 마음속에 항상 약간 울분이 있는 거죠. 최고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렇죠. 있겠죠. 근데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밖에 평가를 안 했어? 음. 나 항상 보여줄게라는 게 이게 영어 표현은 이제 칩 언더 숄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항상 이제 뭔가 나는 보여줘야 돼. 나는 내 자신을 증명해야 돼라는 그런 게 있으면서 본인이 그걸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그거를 너무나도 대놓고 과시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선수고 이런 선수들이 자기 팀 안에서 쿼터백이라든지 감독이 본인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오히려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벤 로슬리스버거가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로슬리스버거도 잘하지만 앤토니오 브라운 본인이 볼 때는 본인은 최고의 리시버거든요. 그리고 탐린이 물론 이제 우스운 감독은 아니지만 본인이 볼 때는 자기가 충분히 이렇게 핑계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여지가 있더라. 이런 게 계속 보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스틸러스에 싸운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조금 이제 자기는 약간 예외처럼 대우받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그래도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쌓이고 해서 이제 방출이 되고 네. 레이더스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쫓겨난 건데 이런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 내 자신의 역량에 대한 뭐 자부심 이런 게 있는데 팀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우리 팀에 고트가 있다. 그럼 일단은 접고 들어가죠. 접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팀에 조단이 있는데 네. 그리고 감독도 정말 만만치 않은 정말 카리스마를 가진 감독이 있다. 그럼 네. 그 안에 본인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굴한 속성일 수 있는데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조금 애매하고 그럴 때는 이런 갈등들이 충분히 일어나는 소지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버펄로 빌스가 90년대 한참 잘할 때 슈퍼볼 4번 연속하고 이랬을 때 그 팀에서 가장 잘하던 선수를 뽑으라고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팀에 스타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 있지만 어느 팀이든 풋볼 팀에서는 사실 대표적인 선수는 리더는 쿼터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명예의 전당에도 나중에 올라간 짐 켈리라는 홀로페이머 쿼터백이 있었고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에 브루스 스미스라는 진짜 역대급의 디펜시브 엔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러닝백에 서먼 토마스라는 당시 리그 MVP도 뭐 수상할 정도의 대단한 러닝백이 있었는데 항상 이 선수들은 팀에서 에이스가 누구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감독들도 그거를 사실 이제 그 개인들의 에고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치 중에 아마 한 명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제 경기에서 우리 팀에는 농구를 치면 마이클 조단이 우리 팀에 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짐 켈리를 비유해서 말했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쿼터백 리더니까. 네. 근데 서먼 토마스가 이제 러닝백인 서먼 토마스가 리그 MVP급인 러닝백이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삐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 팀에는 조단이 2명이 있나 보지.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코치와 짐 켈리가 가서 오히려 다독여서 사실 라커룸을 추스리는 이런 일도 있곤 했는데 어쨌든 이 풋볼이라는 종목이 유난히 다른 종목들과 달리 쿼터백이 팀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심이고 또 연봉도 제일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이런 체제 하에서 다른 포지션 선수가 나는 내 포지션에서 리그 최고인데 쿼터백이 과연 제가 리그 최고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팀의 에이스는 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디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디바가 되고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데 페이트리어스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누가 봐도 고트가 네. 있기 때문에 내가 리그 최고 리시버일지는 모르지만 네. 이 쿼터백은 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라고 있으면 일단 접고 들어가게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이제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알 수 없는 네. 다른 방향으로 이제 또 틀어지게 되는데 네. 어떻게 전개돼야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